안녕하세요. 공단기 영어과 이충건입니다. 자, 2022년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영어 이충건으로 시작해서 이충건으로 끝내세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공단기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수험생들이 영어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을 여러 선생님들에게 걸쳐 듣는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소한 3명에서 5명 이상까지 수업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시점에 어떤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연결해서 뭐 같이 들으면 실력이 올라갈 것 같지만은 잘 안 되죠.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에는 정말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처음에 개념 강의를 하고 문제풀이를 넘어갈 때 그 개념 강의에 맞추어서 문제를 푸는데 다른 선생님한테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군데 걸쳐서 들으면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돼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겠으니까 잘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바꾼 학생들이 합격한 그런 합격생들의 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멈춰놓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한 개, 두 개 읽어드리면 타 강사의 강의들을 이것저것 들어보기도 해보고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시험 5개월 전까지 점수 변화가 없었다고 하죠. 정말 답답했겠죠. 그래서 내 강의 듣고 5개월 만에 바로 해결됐다 하거든요. 자, 어디 볼까? 여기 보면 유명하다는 강사님 강의를 들었지만 문법과 독해가 따로 놀았대요. 자, 내가 정말 머리가 나쁜 줄로만 생각하고 많이 울었대요. 여장갑다. 자, 저처럼 멍청하게 경험하고 돌아오지 마시고 충건쌤이 시킨 것만 하세요 라고 해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딱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꿔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 명에게 걸쳐 듣는다고 절대로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에 공무원 시험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완전히 개편해서 바꿨습니다. 이거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채워 넣었습니다. 보시면은 포인트 문법 강의하고 하프 모의고사 드디어 제가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커리 있죠. 거기에다가 추가한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새롭게 변한 커리큘럼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여기 N자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고요. 제가 그동안에 쭉 이야기했던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항공비라든가 기출이라든가 실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각 강의의 특징들을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꼭 참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back to the basic은요. back to the basic.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초시생이나 또는 뭐 노베이스예요. 하나도 몰라요. 비동사가 뭐예요? 라고 이런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요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중학교 문법이다, 초등학교 문법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항공비로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결코 늦지는 않습니다. 더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거의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어려운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항공비 시리즈죠. 구문과 문법과 독해입니다. 여러분, 구문이란 것은 문장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주어 동사. 그럼 문법이라는 것은 문장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투부정사 해석법, 분사 해석법, 그리고 그 문제화된 거,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몇 년도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풀지를 싹 다 설명해 드립니다. 항공비 문법에서요. 그 전체 다 합니다. 그리고 항공비 독해에서는 이 구문 시간, 구문과 문법에서 배운 걸 합쳐가지고 독해하는 방법. 선생님,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독해가 되지 않나요? 아니죠.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하고 문단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줄은 아는데 문단은 틀리죠. 국어도 맨날 틀리죠. 주제 찾으시오, 제목 찾으시오, 요지 찾으시오, 뭐 필자의 주장,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 또는 뭐 빈칸 추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틀린다는 것은 독해를 할 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같이 배워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고 나면 생각을 해보세요. 문장이 해석되고 문법 해석되고 답 찍을 수 있고 문단 해석해서 독해 찍을 수 있으면은 나중에 뭐 생활 영어하고 단어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영비 복화 이 보캐블러리 강의를
제가 쭉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한 25년 전부터 쭉 했는데요. 이게 조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출제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어떻게 단어 공부를 해야지 가장 최고의 결과가 나올지 저도 계속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접두어, 그 다음에 어원, 어근, 그 다음에 전미어 이거예요. 그걸 할 줄 알아야지 처음 보는 단어를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concentrate이다 그러면 CON은 갇히고 센터가 중심이니까 집중하다거든요. 함께 모이는 거니까. bicycle 하면 by가 두 개고 cycle이 원이니까 원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다 이렇게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BI가 2란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발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접두어 배우고요. 그리고 어원 어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뭘 하나 하면 동의어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게 다 동의어, 반의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반의어 정리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혼동어휘도 또 정리를 해요. 그래서 막강하죠, 막강해.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책들보다도 나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왔던 것은 이전에 나왔던 책들을 싹 다 보완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재와 강의가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출 100제, 여기는 200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래픽상으로 그런 거고 작년까지는 200제 해가지고 요 두 개 합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기출 100제 문법, 기출 100제 독해,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기출 100제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것들 여기서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출이라고 해서 많이 푼다고 절대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이 풀게 되면 오히려 숙달도가 떨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달도가 높이려면 숙달도라는 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새로 계속 바꿔나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위에서 하프어를 할 때조차도 옛날에 했던 것들을 기묘하게 적용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생각나게끔 제가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기출을 뭐 3년치, 5년치도 사실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필요한 것만 뽑아서 공부를 해야지 그걸 무턱대고 계속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제가 딱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까 이걸 믿고 기출은 이걸로 끝낸다라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킬링 신텍스입니다. 이 킬링 신텍스, 신텍스란 말이 여기 구문인데 구문을 약간 멋있게 말하려고 신텍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앞에 킬링이라고 쓴 거는 말 그대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디에서 나온 건가 하면 타임즈나 뉴스위크지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그 고난도 구문을 훈련을 시키는가? 어려운 것을 제대로 쉽게만 배울 수 있다면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도 그러면 그걸 쉽게 배워서 연습을 좀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들은 뭐 술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매일 고지 2000고지 뛰어 올라가 봐요. 산을. 그러다가 500고지 올라가 봐요. 껌 씹으면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조금만 어려우면 잘 안 되고 도치가 조금만 되면 어렵고 이번에도 그 서울시 지방지 갈 때 형용사부터 툭 튀어나오니까 학생들이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해설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댓글 보면서 그거는 뭐 왜 안 나오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형용사부터 나오면 이렇게 도치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만 골라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항공비 구문하고 합쳐지면 진짜 막강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킬링 신텍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킬링 포인트는 뭔가? 이 문법 문제조차도 기본을 계속 이제 부정사는 부정사 푸는 법, 분사는 분사 푸는 방법, 뭐 관계사는 관계사 푸는 방법 이렇게 그 기출에서도 설명했고 뭐 여기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시험에서 let, let 사역동사 make, have, let 맨날 가르쳤잖아. 그리고 let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고 수동이면 be, pp를 쓴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장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와 이거는 무조건 문법 킬링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석하지 않고 바로 답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넣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강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독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국어 실력이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뭐 빈칸이라든가 순서 잡기라든가 삽입 문제라든가 이것만 보면 그냥 떨리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어떤 독해력, 독서를 엄청 많이 했을 때 생기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풀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하고 지방직 해설할 때
그 순서 잡기라든가 빈칸 푸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해놓은 거를 지금도 들어가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푸는 방법을 알려줘도 되겠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독서를 지랄같이 안 해도 이런 방법을 알려주면 어차피 답은 지키니까 그래서 요거를 내가 넣었어요. 꼭 해보자 해서 그러고 또 수능시에서 다 검증이 됐어요. 애들 점수 엄청 잘 나오더라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영비 이디엄 얘는 뭔가 하면은 학생들이 계속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선생님 생활영어 어떻게 해요? 생활영어. 그래서 제가 아예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도 되는 그런 거 말고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번에도 뭐 생각날까 말까 하다 혓바닥에 붙어 있을까 말까 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모아서 만들어 놓고 문제화시켜서 계속 대비를 시키면 그냥 막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 다음에 실전 220제. 이거는 최종 합격자 10명 중에 8명이 수강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체감 난이도를 낮추려고.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를 낮춘단 말은 실제로 어려운 걸 많이 연습해 보는 거죠. 이 바벨도 20kg 팍팍 들다가 나중에 5kg 들으면 손가락으로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 그 잠재 의식이란 것은 대단히 의식보다 3만 배는 강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먼저 딱 적용해서 이것들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연습을 시키다 보면 나는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반적인 시험을 치르면 점수가 굉장히 고득점이 나오는 걸 내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실전 220제를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만들고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이걸 가장 많은 학생들이 추천을 하고 결과도 제일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비 시리즈하고 실전 220제 이걸 가장 최고의 킬링 강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들을 보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3일 지옥행군 요건 3일 만에 문법하고 구문을 화닥닥 잡아내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공비 문법 이거 대체 안 됩니다. 대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항공비 구문 문법 독해를 다 듣고 나서도 사람인지라 이게 자꾸 날아가요. 휘발성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싹 모아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 문제 틀려서 1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하고 다른 거는요. 점수가 조금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 수능은 조금 밑에 대학 가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게 안 됩니다. 점수 1개 틀렸는데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못 들어간다고 필리핀 정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조차도 목숨 걸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많은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점검 모의고사 얘는 모의고사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으면 많은 문제를만 풀면 되는 줄 알고 모의고사 자체를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공부를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서를 중심으로 모의고사 이 횟수를 적게 해가지고 이걸 진하게 해서 딱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4회면은 충분하고 이 4회가 어떤 4회인가 그냥 4회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활자체 그리고 종이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OMR 카드까지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시간을 딱 정해놓고 푸세요. 이거 다 풀어가지고 합격하잖아요. 푸세요. 그리고 풀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그거를 하나하나 바늘로 꼭꼭 찍어가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거다. 네가 틀렸지만 여기서 그러면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게 다시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바로 시험 치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리겠다 싶은 거를 마지막 한 톨까지 다 잡아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만드느라고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많은 연구진들을 투입하고요. 외부 인사들 투입하고 뭐 저도 죽자사자 봐가지고 뭐 5회로 느리고 6회로 느리면은 또 8회로 만들면 적중률 높다 이런 개소리 칠 수 있겠는데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4회로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어냈고요. 하프 모의고사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당연히 개념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개념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고 했고 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 합격한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공단기에서 합격 수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풀지 않고도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하프 모의고사 직접 하게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계속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개념이 다 흐트러져서 불합격하죠. 그리고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배우는 중에도 학생들이 확신이 서지 않아서 또 자기 나름대로 말 안 듣고 문제를 풉니다. 그 문제를 풀면서 또 개념이 흐트러집니다. 그럴 때야 차라리 내가 하자라고 해서 제가 하프 모의고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문제 푸는 스킬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빠르게 풀어야 되거든요. 해석 다 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프 모의고사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레벨이 낮은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고 레벨이 높은 학생들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 교재 PDF하고 부가 자료를 올려줄 거거든요. 이 부가 자료가 뭔가 하면은 모의고사를 여러분 풀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어휘를 따로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휘나 중요 구문을 싹 다 분석하고 설명되었던 것들을 요약해서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읽어보면 되겠죠. 단어 좀 외우고 그리고 제가 설명했던 것 갖고 겹쳐 놓으면 개념도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문제 푸는 스킬도 배울 수 있고 일석삼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프 모의고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점수대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0점대 이하 학생들 그리고 60점에서 80점대 그리고 80점까지 그러니까 80점대 이상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집중적으로 먼저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점수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무조건 공통으로 강의를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60점대 학생들은 Back to the Basic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Back to the Basic, 그 다음에 항공비 시리즈, 그 다음에 기출, 백제 시리즈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점에서 80점대 학생들은 공통으로 이해들은 되고요. 그러면 항공비 시리즈하고 Back to the Basic은 넘어가세요. 그리고 기출, 백제 시리즈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60점에서 80점대라 할지라도 자기가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문이 특별하게 약한 학생들은 이번에처럼 이렇게 막 도치시켜 놓고 이런 거 잘 안 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해석이 잘 안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킬링 신텍스를 추가해서 강의를 들으면 효과가 확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문법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 지방직에서 let 목적어 BPP가 생각이 안 나서 뻔히 아는데도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문제 푸는 스킬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문법 킬링 포인트를 추가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빈칸만 나오면 잘 안 되고 순서 잡기 하면 머리가 막 꼬이고 이런 학생들이 있죠. 이번에도 그 라이브 할 때 보면 어떻게 푸는지 정말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보일 겁니다. 그런 스킬들을 제가 이 약점 공략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약한 부분이 반드시 채워지니까 뭐 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80점 이상 학생들은 이렇게 킬링 신텍스나 문법 킬링 포인트나 약점 공략 이 부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당연히 뭐 이 빨간 부분은 공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월별 강좌 개설은 어떤 강좌가 개설될 건지는 카페에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공단기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합격 수기가 제일 높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공무원이 합격하려고 뭐 학원 다니고 인터넷 강의 듣고 하는 거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자들 보세요. 여기에 나온 사진 말고도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는 배신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믿고 따르면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합격한다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